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오늘도 미주은 방송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짜를 보니까요. 벌써 3월 30일입니다. 3월 달의 마지막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은 유난히 다른 해보다도 더욱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바이러스 없는 시간이 빨리 다가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소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봐도 되겠죠. 아무쪼록 남아있는 9개월 동안은요 좀 우리에게 많은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도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많은 뉴스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미주님께서 번역하고 자막 작업하신 영상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시작하기 전에요. 어제 주식시장이 어떻게 마감됐는지 잠시 확인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즈가 0.30% 올라갔고요. S&P 500이 0.09%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안타깝게도 0.6%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잠깐 오미주 뉴스에서 전해드렸듯이 알케고스 마진콜 사태가 있었잖아요. 또 그런 영향이 있었는지 조금 시장이 겁먹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갔는데요. 지금 4% 가까이 상승해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58,000달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뉴스를 하나하나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아크 인베스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Cathie Wood ARK is launching its space ETF Tuesday. Here's what to know.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ARK의 8번째 ETF가 오늘 론칭이 됩니다. 명칭이 여기 나와 있죠. ARK Space Exploration and Innovation ETF가 드디어 도착한다라는 기사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 ETF가 발족될 것이다. 3월 말에 드디어 론칭이 된다는 영상을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버진 갤럭틱 같이 공부할 때 보내드렸던 내용이었죠. 그 론칭일이 드디어 오늘 밤인 것 같습니다. 티커는요 ARKX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expense ratio는 0.75 그러니까 수수료죠. 수수료는 0.75%를 매년 납부하는 것으로 다른 ETF랑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그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도 조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트림블이라든지 TRMB 그리고 L3 해리스라는 것도 있고요. LHX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크라토스 디펜스 앤 시큐리티 솔루션 KTOS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코마추라는 것은 좀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제 뜻밖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종목들도 조금 들어간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잠시 살펴보면요. 일단 아마존도 이 ETF에 들어가고요. 구글, 알파벳이죠. 그리고 넷플릭스, 그리고 JD.com 이런 주식들이 이번에 ARKX에 포함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뭐 아마존을 가지고 있고 아마존하고 구글에 투자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크 인베스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또 하나의 그 펀드가 있습니다. ETF죠. 보시면은 PRNT라는 것이 있습니다. ARK 3D 프린팅 ETF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액티브 ETF는 아니고요. 사실 지수 ETF, 인덱스 ETF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ETF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6.1% 그러니까 ARKX를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중에 그 펀드 중에 투자 금액의 6.1%는 PRNT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밑에 내려가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월 달에 우리가 이 뉴스를 접했을 때 ARKX가 발족된다, 이런 ETF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두 종목이 굉장히 많이 반응을 받았었죠. 한 가지가 이제 버진 갤럭틱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막사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의 주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막사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직 이번 ETF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결과죠. 그래서 만약에 이 ETF ARKX가 론칭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막사에 투자하신 투자자분들은 좀 실망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버진 갤럭틱은요, 포함은 됐는데 그 비중이 굉장히 높지는 않네요. 지금 2%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ARKX는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매수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처음에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지 지금 워낙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아크인베스트의 ETF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힘이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고요.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나서 매수를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테슬라 뉴스가 또 하나 나와 있네요. 테슬라 wins new order for electric semi-trucks. 뭐 좋은 뉴스네요. 테슬라가 새로운 오더를 따냈다. 근데 어떤 오더냐면 이번에는 세미 트럭을 판매한 것 같습니다. 뭐 많은 양을 판매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10대를 팔았는데 그리고 또 메가 차저도 2개 팔고요. 그런데 이제 10대밖에 팔지 못했는데 조금 이슈가 되는 거는 이번에 그 US 가버먼트의 서포트를 받아서 2 밀리언이나 지금 서포트를 받았다는 거죠. MHX라는 회사에서요. 테슬라 트럭을 산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MHX라는 회사가 보시면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지스틱 컴퍼니니까요. 뭐 배송 전문 회사인 것 같습니다. 지로 에미션 트러킹 투 웨어하우스 뭐 이런 그 프로그램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을 지로 가까이 유지하면서 이렇게 딜리버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권장하는 가버먼트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됐기 때문에 2 밀리언이라는 보조금을 받게 된 거죠. 요즘 들어서 테슬라의 세미 트럭을 오더하는 고객들이 좀 늘어나고 있죠. 지난주에 제가 오미즈를 통해서 방송은 안 해드린 것 같은데요. 펩시코가 테슬라 세미를 오더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15대를 판매를 했었죠. 올해만 기준으로 했을 때요. 점점 더 많은 고객이 테슬라 세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뉴스도 역시 테슬라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앞에서는 긍정적인 뉴스를 찾아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조금 부정적인 목소리도 들어볼까 합니다. Tesla stock target cut by analysts because old automakers have more in the tank. 지금 타겟 프라이스죠. 타겟 프라이스가 약간 내려갔다.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이요. 원래는 테슬라를 굉장히 좋게 본 애널리스트인 것 같은데 그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지금 전통적인 오토메이커들이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지금 보시면요. 제프리라는 투자 회사의 애널리스트인 것 같습니다. 이름이 필립 호초이스라는 사람이 지금 액션을 취했고요. 보시면은 타겟 프라이스가 원래 775 정도를 보고 있었는데요. 700까지 낮춰서 10%를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좀 좋지 않은 뉴스긴 하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테슬라는 no longer unique. 그러니까 그 EV 시장에서 더 이상 테슬라가 유일한 존재는 아니다. 굉장히 별난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다른 경쟁사들이 하나 둘씩 올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애널리스트는요, 포드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GM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포드 같은 경우는 14달러였던 목표 주가를 16까지 올렸고요. 그리고 GM도 역시 50달러였던 그 목표 주가를 62까지 대폭 10%가 넘네요. 굉장히 많이 올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GM 같은 경우는 홀드 그리고 포드는 바이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뉴스 그리고 부정적인 뉴스 하나 살펴봤고요. 다음 뉴스도 전기차에 관한 뉴스가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서요. 여러분들과 공유할까 합니다. 이번엔 복스와겐인데요. Volkswagen will become a Volkswagen in the United States. Why? That's a big deal. 그러니까 폭스바겐이요, 이름을요, 그 미국에서 사용할 영어 이름을
볼츠바겐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볼츠라는 거는 그 우리가 전기의 그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몇 볼트 할 때 그 쓰는 볼트인데요. 폭스바겐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뭐 유머가 있기도 하고요. 하여튼 서양 사람들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크는 아닌 것 같고요. 정말로 그 미국의 상표 이름을 폭스바겐에서 볼츠바겐으로 바꾸어서 지금 자동차를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폭스바겐이 앞으로는 전기차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이고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이름을 이렇게 개명까지 하면서 보여주겠다는 의지인 거죠. 그래서 마켓에서는 굉장히 좋게 받아들인 것 같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이 어제 5.2% 올라갔다고 하네요. 이런 뉴스가 들린 다음에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만났던 그 애널리스트 있죠. 제프리라는 투자회사의 애널리스트 필립 호초이스가 지금 보면은 원래 홀드였는데 바이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제 볼츠바겐은 새로운 회사니까 바이로 바꿔줬겠죠. 그리고 주가도 목표 주가도 원래 235였는데요. 무려 350까지 올려놨습니다. 폭스바겐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이 전문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 밑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지금 the goal is big. 굉장히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폭스바겐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어느 정도냐면요. 2030년이 됐을 때 전기차 판매 수를 지금 500만 대에서 한 600만 대 정도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한 2천만 대 판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커다란 목표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과연 폭스바겐이 500만 대를 판매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을지 아니면 테슬라가 2천만 대를 판매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을지 조금 더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아마존의 뉴스가 또 나와 있는데요. Wells Fargo considers whether Amazon COVID-19 test can disrupt clinical labs. 이 뉴스는 어저께 제가 전해드렸던 뉴스인데요. 거기에 대한 팔로우업입니다. 웰스파고 그 은행이죠. 여기에서 지금 어제 뉴스를 굉장히 좋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지금 코비드-19 테스트 그 검사 키트를 만들어냈다고 어저께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FDA 승인까지 받았고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웰스파고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직원들한테만 보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곧 상용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용화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 그 마켓에 있어서 커다란 그 최고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아마존이 여기에 뛰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클리니컬 랩 인더스트리의 규모가 80빌리언이니까요. 8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마존이 한번 호시탐탐 노려볼 만한 그런 굉장히 커다란 시장이 형성이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 테스트 킷은요. 내가 이제 증상이 좀 보일 때 갑자기 이제 좀 열이 난다든가 아니면 몸이 안 좋아져서요. 테스트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더를 했을 때 아마존 지금 기존의 그 판매자들은 보통 3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키트를 받아보는데요. 그런데 지금 아마존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same day 딜리버리 뭐 하루 늦어도 다음 날까지는 딜리버리가 되잖아요. 배송에 있어서는 아마존을 능가할 만한 지금 주자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점 때문에 만약에 아마존이 이 테스트 킷 가지고 이 산업에 뛰어든다면 굉장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이러한 기사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뉴스도 우연치 않게 아마존이 요즘에 아마존에 대한 굉장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저는 지금 아마존이 가장 보유량으로 따지면 많은 주식이기 때문에 요즘에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mazon could see big growth in B2B sales, analyst says. 아마존이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 어디에서 성장을 하냐면요. B2B sales. 우리가 아마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봤지만 B2B 얘기는 많이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일단 이 기사 같은 경우는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리서치 애널리스트인 저스틴 포스트가 기사를 낸 겁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요.
지금 아마존이 그 비즈니스 유닛, 그 아까 B2B라는 것은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를 얘기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커머스 할 때는 일반 고객들한테,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기 때문에 B2C라고 부릅니다.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죠. 그런데 지금 B2B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마존의 B2B 비즈니스가 25빌리언을 지금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5빌리언이면요, 그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요, 서드파티 셀러들이 지금 만들어내는 규모의 한 반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요, 절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매출의 규모가 아닌 거죠. 그리고 지금 아마존은 이미 폴춘 100에 들어가 있는 최고의 기업들이죠. 폴춘 100에 속해져 있는 최고의 기업들 중에 80개의 기업에 B2B 이커머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뭐 시티그룹이라든지 인텔, 시스코, 그리고 뭐 엑손모빌 같은 기업이 B2B 커스터머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은요, 2025년까지 B2B 이커머스의 규모가 5.7 트릴리언까지 좀 시장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시장이죠. 5.7 트릴리언이면요, 지금 거의 6조 달러 정도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존의 입장에서는 한번 노력을 기울여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아마존의 쉐어가 1.5% 정도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이 시장에 5.7 트릴리언 달러 규모의 시장에 1.5%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면 83빌리언이라는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뭐 5%에서 10%까지 점유율을 올릴 수만 있다면 그 규모가 지금 200빌리언에서 600빌리언이 된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잠재력이 풍부한 그런 시장이 B2B 이커머스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지금 바이 레이팅을 유지했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아마존을 매수 기회로 보는 것 같고요. 현재 목표 주가는 4,150이라고 합니다. 현재 주가가 한 3,000을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잖아요. 3,061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아마존이 4,150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나누기 306.1.1 하면 되겠죠? 보시면은 35.57이니까요. 만약에 아마존이 4,150까지 1년 내에 올라갈 수 있다면 주가가 지금 현재보다 35.6% 상승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목표 주가는 굉장히 높은 거죠. 아마존의 주주분들께서는 흐뭇한 뉴스가 될 것 같고요. 다음 뉴스는 니오입니다. 니오 그리고 차이니즈 EV 전기차에 관한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니오 and Chinese EV stocks are under pressure. Here's why. 지금 니오를 비롯한 중국 계열의 그 EV 전기차 종목들이 언더 프레셔니까 굉장히 큰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기사가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기사고요. 이 기사가 Hidden Worries,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전기차들에 대해서 안 좋은 부정적인 그런 기사 내용이 나왔는데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리콜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리콜이 지금 faster rate than traditional automobiles니까 그 안전성에 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돼서 리콜이 나오는 그 레이트이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안정성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면 전기차 판매에 커다란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다음은요, vehicle range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배터리의 용량이 생각보다 적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역시 그 전기차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두 가지 문제, 리콜이 너무 많다는 거, 그리고 실제 마일리지가 달성되지 않는다는 거, 이 두 가지의 문제점 때문에 기사의 내용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와 있고요. 대신 뭐 좋은 얘기도 해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EV 프로덕션이 올해 1년 만에 지금 400% 정도 올라가 있고요. 세일즈도 300% 올라가 있고, 지금 중국 정부에서 계속
인센티브라든지 텍스 세금 혜택도 주고 있고요. 라이센싱 드라이빙 베네핏도 운전자들한테 주고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미래는 밝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다만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중국 전기차들이 많이 떨어져 있죠. 일주일 동안 13%가 떨어졌다고 하고요. 지금 뉴욕 같은 경우는 최고점에서 31%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중국의 전기차들이 힘을 못 쓰는 이유를 좀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비단 중국계의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EV 스톡이 좀 언더 프레셔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인터레스트 레이트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금리가 상승되면서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금리 상승이 문제가 되냐면요. 첫 번째로 파이낸스를 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전기차 기업들은 성장 기업이잖아요. 성장 기업이라는 얘기는 혁신적인 기술력은 있으나 이거를 이제 스케일링을 하려면 대규모로 만들려면 아무래도 파이낸스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뭐 대출을 한다든지 이런 계속해서 자금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간다면 이자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 이 금리가 올라가서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미래 가치를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프리 캐시플로우의 미래 가치가 디스카운트가 많이 된다는 거죠.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주식에 투자를 하지 않고 예금만 해도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길 수 있다. 아니면 채권에 투자를 해도 수익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따라서 주식 같은 경우는 디스카운트율이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대부분이 성장주인 EV 스톡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인데요. 어떻게 재미있게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함께 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요. 한번 선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퓨처즈가 지금 플러스 0.22%고요. S&P 500이 플러스 0.04%, 나스닥이 마이너스 0.43%. 안타깝게도 나스닥은 오늘도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따가 본장이 열릴 때는 조금 회복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나 오늘 그 매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베스포크에서 알려주는 그 트레이딩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버솔드 주식이 굉장히 많이 팔려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오버보트라는 것은 지금 매수량이 굉장히 많아서 주가가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오버솔드일 때 우리가 좀 주식을 그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고요. 오버보트일 때는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뭐 ASML이 요즘에 좀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오버보트가 나오고 있고요. 익스트림 오버솔드가 몇 개 있습니다. 익스트림 오버솔드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팔렸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매수하기에 좋은 상황이다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는데요. 세렌스가 굉장히 많이 팔려 있고요.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많이 익스트림 오버솔드로 역시 매수 찬스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오늘 저녁에 조금 더 담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 요즘에 조금 주가가 올라가면서 익스트림 오버보트가 됐습니다. 너무 많이 지금 매수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익스트림 오버솔드가 또 있네요. 보시면은 오픈도어가 아직까지도 좀 많이 팔려 있는 상황이니까 매수하기에 좋은 시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쿠 역시 익스트림 오버솔드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로쿠라든지 오픈도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세렌스 정도가 매수 찬스인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오늘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는 여기까지고요. 이제는 오미주님께서 준비하신 뉴스 영상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역시 캐시우드에 관한 건데요. 긍정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오늘은 조금 캐시우드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우드가 지금 그 펀드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위험성이 높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면 때문에 아크 인베스트에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가 큰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그리고 오미주 본방송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She spent months defending ARK Investment Management from critics who say that the money manager has too much cash tied up in too few stocks. The firm's latest move, though, handing them fresh ammunition. Joining us to explain, Bloomberg's Claire Ballantyne. And it's funny on a day like today when we've been talking about leverage in the system, we're now talking about sort of erasing single stock exposure caps. Is there any concern about single stock exposure now? There definitely is within ARK's funds. I mean, we've seen them take in so much money just this year. And with Kathy's funds, the issue is that there's only so many companies for her to bet on. She has disruptive innovation portfolios. So there are only so many companies doing disruptive innovation. Therefore, all this money she's taking in has to go somewhere. So she suddenly has really big bets on just a few companies. Well, so this has been kind of the knock on her. I guess if you're going to try to nitpick about what she's been doing, is the idea that she's already sort of made these bets. There's only so many more places she can go. So you raise the cap. You say, OK, we're going to consider SPACs. We're going to do else. This sort of also raises the risk profile, I would assume, greater than what it currently is. Did she address that? Did her fund address that in putting out its statements? So she hasn't talked about this latest move, but in the past, she's actually pointed to SPACs as an area where they could try to eliminate some of that concentration risk by moving into them. As we know, SPACs are all about growth opportunities. And so she said that that could be an area they move into. So it's interesting to see her remove this cap. Sort of acknowledges the fact that her funds have received so much money and it does have to go somewhere. So let's talk about those SPACs. Introducing language acknowledging that funds may buy into blank check companies, noting the risks, of course, but we haven't decided what businesses they'll yet own. What do we know then of what SPACs down the pike? So far, the one that she's invested in is ARKQ. That's her fund that focuses on robotics and autonomous technology. That's actually invested in a SPAC that was backed by tennis star Serena Williams. So it's going to be interesting to watch which SPACs Kathy is interested in, and I'm sure there's going to be a lot of attention around that. I'm sure there will be. Getting back to the concentration risks, though, I mean, I saw that on the Bloomberg story. I'm not sure if you were the writer. It kind of listed all of the stocks where she had a 10% stake, or her funds had a 10% stake or more. There was quite a few. It was like 25 names in there. Some of those names didn't also come across as the most liquid names either. And I am curious about the risk of closing out positions should she ever decide, OK, now's the time to sort of take the cash and move on. Whether that is going to hamstring what she's trying to do here. Yeah, it's definitely a consideration because there's the idea that, you know, if she takes the money out of these companies, that could really move around those prices. Also, the other risk is if we see investors pull their money out of her funds, what does that do to the companies that the funds are heavily invested in? So it can kind of create a loop, essentially. Yeah, I mean, you got Compugen, 21% ownership here, 2U, 18% ownership, PagerDuty, 13%. Interesting names here. She's obviously made some great bets here and obviously made a lot of money so far. It'll be interesting to see how this shakes out. Of course, Claire Ballantyne going to be all over it. Of course, Bloomberg reporter for us and a dog person, I should point out, Taylor.